감독님 여기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자리가 개봉한 지 11월 5일에 개봉했으니까 지금 1주차도 안 지났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세요. 제가 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20번 이상 보신 분도 계시고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 이제 굉장히 아까 잠깐 오글거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약간 엄청난 오글거림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마찰이 단련이 되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개봉 기분이 어떠신지 인사와 함께 먼저 관객분들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네. 이제 저가 수요일날 영화 개봉했으니까 5일차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개봉하기 직전에는 진짜 저도 긴장하고 예민하고 막 네. 그랬었는데 막상 개봉하고 나서는 이제 반응이 이렇구나. 다들 뭐 이렇게 보셨구나. 오히려 점점 그래도 안정된. 지금 좀 안정되시는. 네. 그 반응 중에 제일 그래도 좀 약간 인상적이었던 거 감독님한테? 나중에 그분께 DM을 받긴 했는데 네. 갑자기 영화 끝나시고 관객분께 한 번만 안아달래요. 네네네. 영화가 위안이 돼서 그랬다고 나중에 DM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독님께서 이 영화 만드시면서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관객분들의 그런 성원 때문에 감독님이 더 이렇게 불과 4일 만에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은 독립영화계 키죠, 키. 너무 지금 진짜 들어오는 제가 처음 보는 순간부터 너무 눈에 띄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연기와 그런 비주얼을 선보이시는 배우인데 배우님께도 또 이렇게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기분이실지 현우석 배우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 하나의 5분에서 재민 역할 맡은 배우 현우석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대를 많이 하고 오는데 정말 그만큼 관객분들이 항상 이렇게 계셔주시고 하니까 개봉 지금 4, 5일차 정도 됐는데 너무나도 예상치 못하게 스코어가 좋아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고요. 하루하루 댓글들 엄청 많이 찾아보고 반응들 찾아보는데 그래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감상 평들과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네, 배우님은 좀 스코어가 저조할 것이다. 약간 마음을 좀 다잡고 계셨던 거였어요? 항상 기대를 많이 하면은 좀 실망도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1만 때 좀 이제 현수와 같이 춤을 추겠다고 공약을 걸었는데 저희 1만 영화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스코어 속도 보니까 진짜 출 수도 있겠는데 준비해야겠다. 마음에 좀 이제 졸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연습도 하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춤을 워낙 잘 추시는 배우님이랑 같이 또 이렇게 추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스코어가 증가하는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곧 춤을 볼 날을 기대하면서 현석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도 실제와 캐릭터의 간극이 너무 크다 약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어느 분일지 맞춰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백기용 배우님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 하나의 5분에서 안경잡이 박솔로 나왔던 백이온이라고 합니다. 좀 놀랍죠? 네. 그 사이 많이 성장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감독님 살에 걸리셨어요. 슬림해지셨다고 표현해도 돼요? 네. 일단 살을 찌웠다가 또 다행히 그때보다 더 많이 빠져가지고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하셨죠.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일부러 배역을 위해서 찌우셨다. 네, 네, 좀 위험한 행동이긴 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저는 약간 소리가 딱 영화를 보셨을 때 아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도 저런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가지고 네. 뭔가 좀 더 살을 찌우면 재밌겠다 캐릭터가 살겠다는 생각을 해서 감독님께 너무 아직도 죄송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은 굳이 그렇게 요청을 안 하신 건데 스스로 해석하신 캐릭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독님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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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을 안 하셨는데 저 정도로 준비를 해오셨을 때 좀 어떤 반응이었는지 짧게 좀 코멘트를 잠시 들어볼까요? 네. 그 정말 솔직히 말하면 거의 자주 만나다 보니까 몰랐어요. 네. 오디션 때는 이러셨는데. 어. 근데 그 동성로에서 뛰어오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영화 속에. 그때 이제 보니까 배가 볼록하더라고요. 하복 입었을 때 원래 살이 찌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고 알았어요. 아, 네, 네. 그 우석 배우님도 네. 증명. 네, 다들 그 감독님이 크게 요청하지 않아도 약간 또 외형적인 캐릭터를 위한 어떤 그 설정들을 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감독님께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아직 좀 약간 진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또 옆에 또 장진성 배우님 나오셨는데 또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와 나 여분에서 경환이의 어떤 숙적 숙적. 우현 역을 연기한 장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증량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마음을 나쁘게 먹기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어떻게 네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살짝 들어볼게요. 그 주인공인 이제 경환이 현서랑 실제로 15살 정도 차이가 나요. 삼촌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받고 나서 친구, 그러니까 동갑 친구로 나오니까 최대한 젊어 보일 수 있도록 매일 팩하고 네.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아, 이 영화에서 네. 나와서 잘 이렇게 표현이 된지 모르겠지만 네. 나름대로의 네. 좀, 나이의 갭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 그 1일 1팩을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배우들은 이렇게 열심히 네, 배역을 위해서 팩을 합니다.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영화를 촬영했을 때보다도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변화한 모습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그 배역을 위해서 배우들이 하는 노력이 어떤 건지 그냥 정말 뭐 대사를 충분히 습득하고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것까지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근데 교복을 입어도 별로 아까 15살 차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이제 위화감을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감독님께서는 캐스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오신 배우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걸 좀 중점을 두고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진성 배우님은 그 우연이라는 리더 역할이 보통 학교 다닐 때 일진들 보면 어른 같거든요. 아, 네. 나보다 뭔가 나이 든 것 같고 네. 무섭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학생 느낌이 아니라 이미 담배도 피우는 20대 느낌, 어른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또 고등학생 느낌도 있는 그런 배우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이미지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 뵙고 이야기하고 사투리도 구사하실 줄 아시니까 네. 그래서 그때 만날 때 이제 기억이 좋았어서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오히려 들어보는 게 다행일 수도 있네요. 그 또 백이현 배우님도 언급을 좀 들을까요? 네. 백이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연 친구들, 사투리를 쓰는 배우분들 캐스팅할 때 나름 고민을 했는데 오디션 하고 나가신 다음에 소리다. 어떤 점이 개구지다. 음. 네. 네. 그래가지고 바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오디션. 네. 아 죄송합니다. 우석 씨는 현석 배우님인데 쭉 나갈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던. 네네. 죄송합니다. 우석 배우님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것도 있었어요. 약간 뭐랄까 이 시나리오를 좋아하시려나? 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만 건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행이었던 건 시나리오 받고 또 좋게 보셨다고 제가 건너서 전해드렸죠. 네. 그래서 나중에 미팅을 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나리오가 좋은데 이제 뭔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른 배우분 이제 연락 안 하고. 우석 배우님 어떤 점이 시나리오 보시고 좀 처음에 글을 읽었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좀 탄탄했달까요? 탄탄하게 이렇게 글이 다 써져 있었었고 재민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처음에 되게 밝은 모습으로 경환이야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그런 솔직한 고백에 대한 계기로서 180도 바뀌어버리는데 이런 뭔가 바뀌었을 때의 감정도 너무 궁금했었고 연기를 하면서 경환이라는 캐릭터가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줄까도 너무 궁금했었고 근데 그러면서 주변 인물들도 너무 탄탄하게 다 그 캐릭터에 맞게 너무나도 잘 구현이 돼 있어서 시나리오 안에는 이거는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처음 생각했었고 뭐 딱 봤을 때 이 장르적인 것이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뭔가 좀 고민이 되거나 좀 이렇게 불편했던 게 하나도 없었어. 네. 저는 보자마자 그냥 저 바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서 회사에 전달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좀 우려하셨던 부분 사실 현우석 배우님이 좋아하실까라고 했던 거는 좀 기우였던 거네요. 네, 배우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시나리오를 본인 연기의 어떤 또 하나의 도약으로 생각하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캐릭터를 조금씩 보면은 영화에 대한 이해가 배우님들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보면은 더 좀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재민이 진짜 사실 이 영화가 어쨌든 멜로 영화의 카테고리 안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멜로 영화에서 제일 탐내는 역할이 재민이 같은 역할 아니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보시고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처음부터 재민 역할로 들어온 거죠 경험과 재민이.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뭐 이제 츤데레에 굉장히 이제 그 터프한 면모 같은 것들도 있고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멜로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 액션을 취하는 연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멜로 영화의 그 캐릭터들을 좀 분석하지 않으셨을까 어떤 모습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재민을 연기하셨는지. 멜로가 제가 몰랐었는데 멜로 연기가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면 눈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몰래 봐도. 근데 그게 그냥 쳐다보다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돌렸을 때 눈을 마주치자마자 돌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재민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경환 시점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보여주는 그런 감정씬들이 있어요. 롤러코스터 때 소리 지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몽타주씬에서 농구장에서 울고 있다든지. 근데 이런 모습들을 마주했을 때 너무나도 입체감이 생기는 느낌이었고, 아 이런 감정씬들을 잘 살려놔야 이 친구가 되게 매력적으로 더 증폭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갖고 그런 감정씬들을 좀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연습을 했던 건 아무래도 네. 사투리인 것 같고, 아. 근데 그 사투리는 감독님이랑 거의 주에 2번씩 만나서 한 번 뵀을 때 거의 5시간, 6시간쯤 만나서 그냥 계속 연습하고 경환이랑 서로 그냥 뭐 이런 사담도 주고받고 그냥 농담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사투리 배우는 시간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워낙 또 네이티브여서 네. 아 그게 원래는 대구에서 이제 나고 자랐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했는데 제가 이 영화 찍기 전에 잠깐 부산에서 1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섞였대요. 대구의 진실분들이 네. 완전 혼종인 거죠. 그러니까 대구와 부산의 어떤 가릴 수 없는 어떤 이제 탈방지파. 네. 그래서 아마 이거 하다가 저도 깨달은 거죠. 나 혼자 이거 녹음해서 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른 분들 녹음한 것도 가끔 있고. 네. 이렇게 연습을 했던 거. 네. 그 재민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형성된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경환보다 먼저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일종의 자기 마음을 좀 약간 단단하게, 그러니까 실제 속마음 잘 내비치지 않는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경환과 재민이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다른 시간대에 같은 인물일 수도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는 두 캐릭터를 좀 어떻게 보시고 캐릭터 설정을 하셨는지.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결과적으로 재민이는 더 어릴 때 그런 일을 겪었을 거니까 아무래도 더 소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이제 경환이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 성격상 뭐 감추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런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묻고 있고 계속 자기 이렇다 얘기하고 뭐 이해해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리잖아요, 사실 둘 다. 둘 다 어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민이가 그런 얘기 들을 때도 당연히 대답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하니? 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특히 2001년이었으면 뭐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라고 해도 완전 터놓고 얘기하기엔 재민이가 좀 겁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진짜 이 감독님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진짜 처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관계 맺기를 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하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아직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재민이의 그런 그 바깥으로 내뿜는 것들이 그악스럽다라는 생각보다 되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되게 못된 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경환을 향해서. 그 대사들을 할 때의 또 어떤 기억도 떠오르실 것 같은데. 경환이와 그렇게 어떤 감정씬을 같이 하거나 그렇게 운동장, 농구장에서 멀어지는 그런 장면을 찍을 때는 날씨가 너무 추웠거든요.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그럼에도 그냥 카메라 롤이 돌아가는 순간은 경환이가 됐고 현서가, 저 또한 재민이가 돼서 그 순간의 집중력이 좀 남다르게 느껴졌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모진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뵙고 나니까 그 장면이 만들어져 있었던 느낌이라서 너무 빠져서 했달까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상황에 그냥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을 했는데 경원이는 상처받은 표정을 짓고 있고 근데 컷이 나면 다시 현서로 돌아와서 이제 형 막 이러면서 또 발랄하게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우님께도 촬영할 때 오글거림에 대해서는 좀 약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얼굴 가까이 대거나 어깨를 부여잡을 때 어떤 연기할 때는 괜찮으셨어요? 저는 너무 상관없었고 그냥 오히려 저는 귀여운 동생이니까 그냥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영화를 찍을 때는 제가 더 감독님한테 감독님 여기서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을까요?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서 어깨 동무할까요? 오히려 더 이렇게 했을 때 감독님이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렇게 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세상의 모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제스처와 어떤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다 재민이 그 현우석 배우님의 연기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한테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멜로 영화 하면 반드시 나오는 인장 같은 그 장면들이 그러니까는 적재적소에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제가 이번에 잘 살렸는지는 저도 좀 다른 분들 반응이나 이런 거 지켜보고 나중에 확실히 이제 제가 느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노림수로 이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클리셰 같은 리액션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면서 사실 쓰지는 못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로 넣었는데 가령 버스에서 길게 자르면은 제가 단편 영화 찍을 때 항상 나왔어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괜찮아요. 네, 네. 전 좋아해서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이제 전 약간 이렇게 그 심쿵하는 그런 순간들이 이 영화에 너무 많아서 보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듯한 여러분들도 약간 어떤 그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좀 감각을 깨워주는 장면들을 이 현우석 배우님이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크기나 아니면 감정의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그 주변의 반응 같은 것들도 이 영화가 충분히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배우들의 캐릭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진짜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게 그 백이온 배우님이 연기한 소울 같은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빌런이랄까 악인이랄까 이런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나와 다른 아니면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친구들이 이해가 안 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반응하는 적정 온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소리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하는 말들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누구에게도 사실 그러니까 대입을 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캐릭터에 대입을 하기보다 소울 캐릭터에 제일 대입이 되더라고요. 나도 저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배우님께는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하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한테 재민이랑 경환이는 어쨌든 이 고등학교에 와서 도겸이 다음으로 친해진 좀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근데 사실 이게 어쨌든 둘의 로맨스가 있는 거고 그걸 소리는 눈치를 챘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물론 머리로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건데 이제 너무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막 좀 피했던 어리숙한 부분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잖아요. 전 소리가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부담이랑 영혼의 짝꿍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친해진 친구들이다 보니까 얘네 잃기는 싫은데 근데 또 그런 장애물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을 많이 하면서
현장에서도 계속 그냥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촬영할 때는. 네. 이효진 배우님 우리 끝나고 얘기 좀. 감독님 감독님께 좀 솔 캐릭터를 좀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이 안에서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다면 그들 모두 사실 이게 명확하게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정하지 못하는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떤 반응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설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단짝 친구이기도 한데 어느 때는 또 이해를 못했다가 어느 때는 또 이해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인물을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는 영화 보시면 미안하다면서 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미 있는 장면은 재민이랑 같이 골목길에 경환이 도와주러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전화 통화를 할 때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여기서 재민이에 관한 현 상황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을까 아니면 한 번 더 보여줘야 될까 소리랑 캐릭터를 네. 그래서 그것 중에 고민하다가 너무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끝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화해서 살짝 제 경환이가 차갑게 얘기가 끊는데 그냥 뭐랄까 방관자 캐릭터긴 한데 약간은 그래도 착한 면도 있는 학교에서 있었던 애들 중에 그런 네. 인물로 사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의 애정을 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영화에서 제가 성격이 경환이냐 재민이냐한테 저 소리라고 하거든요. 아, 네. 네, 제가 진짜 저랬어가지고 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아니, 감독님이 본인 캐릭터 같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셨어요? 아니 안경 설정을 혹시 감독님한테서 가져오시는 건가? 나는 딱 그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오디션이 끝나고 캐스팅 된 뒤에 이제 감독님이 또 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 현장 가기 전에 리딩 자리에서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소리 안경을 쓸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개 써보고 하나로 결정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대놓고 차별이 아니라 선량한 차별이라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선입견 때문에 어떻게 생각지도 못하고 내뱉는 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그 소리 그 되게 미묘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 이제 대도시 사랑법을 쓰신 박상영 작가가 대구를 배경으로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사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보수성 그 안에서 이제 그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의 어떤 그 성장기의 어떤 고통을 얘기하는 소설을 썼잖아요. 근데 2001년에 어떤 그 지역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돌이켜봤을 때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내뱉는 그런 되게 악의적인 말들 결국은 지금에 와서 돌이켜봤을 때 근데 우연 역할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그 옛날 어릴 때니까 다 이제 무마해도 된다 이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배우님의 이제 표현의 수위든지 아니면 캐릭터를 연기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좀 디렉팅을 하셨고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일단 처음에 감독님한테 이제 우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듣고 나름대로 좀 레이어가 처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약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과하다고 계속 저지를 오히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연히가 뭔가 처음부터 등장할 때 굉장히 어떤 티피컬하게 되게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 오른팔인 성태기를 약간 시켜서 뭐 영화상에는 안 나오지만 성태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경환이한테 어떤 좀 위협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연은 되게 자기가 굉장히 나이스한 인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살 거고 스스로 쿨하다.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 많이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찾은 것 같고요. 처음에는 오히려 너무 나쁘게 제가 해석을 해서 네. 감독님한테 좀 많이 컷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이 정도 너무 오바쉽다 설정이 어떤 거 혹시 지금 생각나세요? 일단은 그 골목길에서 경환이를 이제 폭행할 네. 때 그 대사들이 있는데 이 정도 욕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거나 네. 이제 침을 뱉을 때도 이렇게 찍 나가는 게 아니고 가르침? 아니 천천히 떨어지는 질감을 가진 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아침에 농도까지 네, 네. 계산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감독님이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정확히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감독님이 이제 그 질색팔색하는 그 정도의 어떤 수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배우님이 말씀하신 너무 전형적인 어떤 악역이 되면은 또 우리가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적정수를 실제로 2001년에 그 공간에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가해하는 인물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제일 주의하셨던 점이 어떤 거였는지. 어쨌든 이 영화는 2001년이 배경이었고 그 당시에 성소수자와 관련하면 이제 리플에 악플 단 사람 내용들이 역겹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자기들의 감정으로 판단했던 거부감 네.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댓글 같은 거 읽어보면 성소수자 자켓이 나는 네가 싫어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너 미워할 권리 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연히 약간 그거는 감수는 했는데 아무렇게 아예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얘기를 영화 속에서 하는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내가 너 싫어서 싫다고 했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약간 그 시대에 이제 뭐랄까 직접 나서지 않는 일진의 느낌도 있지만 그 대사를 넣고 싶었던 이유는 어쨌든 2001년이나 지금 2025년이나 그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싫어하는 분들 혐오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제 함부로 뭔가 하는 모습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연 캐릭터는 약간 2001년에 있지만 25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고 싶었어요. 실체가 어떻게 보면 없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공격을 가해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좀 경각심을 주는 캐릭터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이 너무 하얗신데 그 차가운 그 일진의 모습을 배우님을 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기가 떠다니는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일 수도 있었던 글로브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서로의 취향을 알아보고 같이 그 취향을 나눠 가짐으로써 우리의 세계가 공기가 형성됐다는 안도감 같은 것들을 주는. 근데 감독님에게 글로브의 노래는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아마 이제 그 J-팝을 필두로 해서 일본 드라마 여러 가지 것들이 감독님이 그 당시에 매료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1년에 듣는 노래 일본 노래들 중에 글로브가 없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직전에 이제 한 2000년까지 이제 인기가 많았고 한국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90년대 중반부터가 많으셔서
그런데 이 곡을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20대 때 시나리오를 쓰다가 가장 자주 들리니까 썼는데 또 이게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그 당시 2001년에 일본 문화를 접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블로그를 쓰냐. 다른 음악이 아니라. 네. 네, 왜냐면 그 시대에 이제 유명한 가수분들도 많고 사실 대중분들도 알 수 있는 가수들도 많고 사실. 근데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내가 그래서 2001년을 재현하는 게 이 영화의 목표인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2001년에 굳이 규칙이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내는 게 좋은가 했을 때 저는 사실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쉬울 수는 있지만 보신 분들이 왜냐면 시대가 다르니까 네. 근데 저한테는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감독님이 글로브를 굉장히 좋아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리고 그 선곡된 두 곡이 디파처스랑 Faces and Places가 굉장히 각 캐릭터를 너무 상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약간의 이제 한 캐릭터당의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너와 나의 5분, 그 5분을 정말 풀로 노래로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좀 과감한 선택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5분을 보여주는 것,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어떻게 좀 연출하게 되셨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제목의 5분이 경환하고 재민이가 듣던 5분짜리 노래가 아니라 이제 좋아하는 남자는 옆에 기대어 있고 자기는 대구 풍경 바라보다 또 은근슬쩍 눈치 보며 나름 그게 소중한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경환에게.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어쨌든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크레딧을 5분짜리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카운트를 해보니까 정확히 5분은 아니더라고요. 한 4분 50초. 50초. 네. 왜 지금 켜주시는 거죠? 네. 아니요. 네, 나가십시오. 잘 보이시죠? 네. 불이 꺼졌는지 모르죠. 저는 일부러 분위기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QR이 안 찍혔어요. 그럼 QR로 접속을 하는 거였어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네. 질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도 QR로 그럼 마이크로는 질문을 안 받는 건가요? 네, 질문 받아도 되나요? 네, QR은 그러면 어디? 네, 한번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QR 얘기를 잠깐만. 네, 한번 다시 가까이 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 다시 핸드폰을 올려야 좀 주실래요? 저기. 내가 제일 처음에 봤어요. 네. 이건 처음부터 있는 거여서 요거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마이크로도 질문을 그럼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줄에 계신 분, 네, 마이크 드릴게요. 감독님의 성향이나 성격들이 어쨌든 영화에 조금씩 녹아 있잖아요. 대부분의 작품들 속에. 그런 주인공 경환이나 재민이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감독님 본체의 모습이 있는 배우가 있는지, 또는 제가 봤을 때 경환의 모습 속에 감독님 모습이 많이 투영됐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런 것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때 재민이는 없었고요. 저는 이제 경환이랑 가까운데 그 지점이 비슷해요. 공부를 어쨌든 수성까지 와서 해야 되고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에는 제 경험이 사실 녹아 있긴 해요. 그리고 저도 시험 되게 망한 줄 알았는데 엄청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다행히.
그거를 이제 경환이를 묘사할 때는 1등으로 그냥 썼는데 그 에피소드는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애들이 약간 성적이 그래도 좋으면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있는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는 또 단톡방 질문을 설정해서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버스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버스 뒷좌석 굉장히 클리셰적인 공간이긴 한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탄생한 것도 그 버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하신 분이 242번 버스 숫자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감독님 타시던 버스인가?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택한 이유는 진짜 수성구에 242번이 2001년에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어졌거나 아니면은 장소가 달라진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2001년에는 있었던 자동차라서 제가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사실 이사이 그 버스 타고 다 이제 겨울에 갈 때 그런 대사가 있긴 했어요. 이사이가 사실 우리 집 안 간다고 교관이. 네, 근데 있죠. 그런 삭제를 했는데 그 대사하면 CD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생각이 나서 잠깐 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크 질문 한번 다시 갈게요. 네. 질문 손 들어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첫 번째 줄 관객분. 아까 현석 배우님께서 관람편 많이 찾아봤다고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관람편이 있는지.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쓱쓱 보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 작품이 물의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얘네 둘이 좋아하는 감정인가? 아니면 얘네 둘이 우정인가?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영화를 보고 나서도 댓글로서도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냥 단순한 퀴어물이 아니어서 좋다라는 댓글들이 너무 좋았던 게 그때 그런 어린 마음에 나오는 감정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뭐 좋아했던 거는 맞지만 그런 좀 따뜻한 우정일 수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너무나도 찾아볼 게 정말 많구나 라는 의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어쩌다 갑자기 여기 봤는데 그 댓글에 최근에 올라온 게 페이시스 플레이시스밖에 기억이 안 난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음표로다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음을 잘 못 맞춰요. 근데 그거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니까 그때 했던 걸로 정말 이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베이시스 플레이시스 이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혼자 빵 터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덧붙이면 네. 요즘에는 이제 대구에 가도 아이들이 사투리를 안쓰 엄청 억세게는 안 쓰더라고요. 네. 사투리 억양이 있는데 2001년에는 진짜 너무 심했어요. 사투리에 이제 강약이 네. 그래서 엄청 억세게 발음을 해가지고 페이시스 플레이시스 참사가 생기는 건데 네. 여기 단톡방 질문에 이 질문과 품평에 그 사투리는 백윤 배우님이 엄청 제일 잘하신다는 얘기를 관객분이 써주셨거든요.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혹시 원래 또 네이티브에 어떤 요소가 있으신 건지 인자가 그 네이티브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일단 아버님께 캐스팅 되고 솔직히 말하면 아빠 나 이거 좀 읽어줘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께서 저한테 좀 많이 읽어주시고 제가 따라해보고 그거 아니야 다시 연습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처음 리딩을 갔어요. 근데 또 감독님이 진짜 감사하게 배우들도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또 사투리도 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자리를 좀 많이 가지게 해주시면서 거기서 직접 감독님께서 하나하나 리딩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실 사투리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디렉팅을 주셨고 이제 그걸 토대로 집에 가서 맨날 자기 전까지 뭐 하는데 막 계속 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좋은 사투리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그럼 생각을. 페이시스 플레이시스 한번 페이시스 플레이시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네이티브 기준이 몇 년 정도일까요? 뭐 왜냐면 박유현 배우님이 실제로 대구에서 7살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7년 정도 산 그러면- 거면 오래 산 거. 그러면 네. 이거 갖다가 항상 놀리거든요. 네. 도대체 몇 년 살아야 그렇게 하냐. 근데 이제 그 어린 시절의 7년은 크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대표 대사 요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니라서 이거 진짜 완전 그 멜로 영화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 대사잖아요. 그거 질문해주신 분이 계세요. 재민이 항상 경환을 부르면 니라서라고 답하는 것으로 표현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에 글로벌 앨범 주시면서 재민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재민이는 극중 안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느꼈으면 좋겠지만 고백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은 뭔가 그 니라서의 의미는 매 순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사실 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데 재민이가 물론 공부하느라 좀 부모님이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느라 잠을 많이 못 자고 공부 때문에 잠 많이 못 자고 그러느라 잠이 부족한 거를 알고 있지만 이 친구가 또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는 또 안 자거든요. 근데 특히 경환이랑 있는 그 버스 안에서 그 흔들리는 너무나도 불편한 버스 안에서 잠을 되게 잘 자요. 이거는 경환이라는 인물이 재민이에겐 정말 큰 울타리이자 정말 따뜻한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 순간 고백을 하고 그렇게 좀 나는 편안한 상태야 너랑 같이 있으면 이거를 얘기했었고 마지막에 CD를 주는 건 어쨌거나 내가 되게 신기루 같은 존재였지만 너에게 나의 주소를 알려줄게. 나 너랑 사실은 고백인 거죠. 이건 정말 확실한 고백인 거죠. 대놓고 네. 고백이죠. 대놓고 이 링크 타고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알아줘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엇나가는 그런 좀 슬픈 이별이 됐지만 또 그리고 극 중에 재민이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밖에 없다라는 이 대사를 해요. 이어폰 이렇게 흔들면서 이것도 감독님이 디렉팅 주시길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의 뉘앙스로다가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재민이는 그 숨 쉴 때마다 약간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 경환이가 CD 케이스만 잘 열어봤어도 여기 그거를 누르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 약간 복선과 막판의 반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적인 장치로 활용이 되긴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좀 어떤 의도로 그렇게 그 둘의 그러니까 한때의 감정이고 결국은 이제 아무리 그 순간의 5분이 영원 같았을지라도 결국 결과적으로 찰나가 된 건 거잖아요. 네, 그런 설정을 하신 이유? 그거는 첫사랑의 어떤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것도 좀 포함된 거 아닐까? 네. 일단 걔네들이 다 첫사랑한테 괴롭힘 당하고 설정이죠 지금. 네. 두 번째 사랑이긴 한데 저가 생각했을 때 그거였어요. 재민이가 CD를 건네는 거 얘가 그나마 용기를 내는 마지막 순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이 다 다르긴 한데 재민이 지금 뭐하고 사나 네. 저는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민이도 경환이처럼 옛날 일 많이 기억 못하고 있고 네. 현실의 삶도 잘 지내는 그리고 그게 가능할 거라 믿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재민이가 줬잖아요. 경환한테. 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경환이처럼은 아니더라도 자신을 안 미워하고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도 좀 약간 이 답변에 좀 약간 그 뭐지 응원을 보내는 마음입니다. 감독님이 단편에서는 피터팬의 꿈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극으로 그 결론을 지었는데 지금은 좀 열어두고 응원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잘 살고 있겠죠, 재민이? 네.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재민이가 되게 그런 솔직한 얘기들을 하면서 경환이처럼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거나 마지막에 경환이에게 시기를 주고 지속적인 고백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재민이도 큰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만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기를 경환이가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참을 이 친구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하다가 와레지 사이트를 만들어서 고백을 하는 용기를 배웠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재민이가 조금은 더 솔직하게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갖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실상 경환이한테 다 배운 것 같아요. 사이트 만드는 것도 그렇고 먼저 액션을 취해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 정당함에 대해서 주변의 어떤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도 경환이었기 때문에 재민이가 더 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안쓰럽게 보이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요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우연히에 대한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막 괴롭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약하고 만만한 경환이를 괴롭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우연히도 재민이나 경환이처럼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서 더 괴롭히는 게 아닐까 이런 해석들도 네 관객분들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의 의견은 어떤 건지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 또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랑 이 논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감독님은 아니다. 저는 맞다. 의견이 네, 뭐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감정이 뭔가 나도 경환이와 같다라는 류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걸 모르니까 분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는데 뭔가 이제 소위 말해서 새로 굴러 들어온 돌인 경환이가 뭔가 조금씩 제스처를 취하니까 우연에게는 어떤 발작 버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모든 행동들이 이 둘 사이는 지금 감정 버튼이 열렸는데 저기도 발작 버튼이 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감독님께 이 영화가 키오물의 느낌도 있지만 비엘의 느낌도 있다고 본다고 하셨거든요. 네, 관객분께서 이 몇 %씩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독님께 이 답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게 원래는 비애를 적극적으로 녹여서 찍는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 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엘이 돼 있는 거예요, 전반부가. 네. 그래서 그 간극에 대해서 제가 요즘 들어서 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엘로 가다 갑자기 어두운 퀴어 느낌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가기에 뭐랄까 너무 익숙해서 안 좋아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 걸 아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이 영화가 BL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본 BL에서 현실의 장벽이 없더라고요.
현실에 장벽 없이 난 너 좋아하는데 고백해도 돼요? 할게 하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많던데 저한테는 퀴어 영화를 보시면 안 되면 현실이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물론 이번 시나리오에서 현실 하나로 이제 정리는 안 되지만 단순히 왜냐면 두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음에 혹시나 뭐 영화를 찍으면 아예 비애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1만을 빨리 도달해서 두 분의 춤을 저희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 단계를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득 안고 다시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예정이기도 한데 감독님께서 다음 주부터 미공개 컷 비하인드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삭제된 장면도 보여주실 거냐고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는 한번 삭제된 장면 이미 정리가 다 돼서 네. 언제 올릴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코어별로 좀 분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배우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캐릭터별로 이 영화가 그리고자 하는 가닿고자 하는 세계가 어떤 건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께 이쪽 순서로 이렇게 갈게요. 쭉 인사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너 하나의 5분에 대한 기대도 같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안 추워요. 네. 오늘을 제외한 다른 날들이 좀 춥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좀 약간 쌀쌀하거나 좀 마음이 외로울 때 또 극장에 오셔서 또 경환이와 재민이의 어떤 따뜻한 스토리로 보시면서 또 이렇게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원 배우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추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좀 더 많이 보시려면 그만큼 따뜻한 기운 느껴가시길 바라고. 백이온 배우님, 일단 오늘 기점으로 앞으로 좀 더 추워질 예정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좀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사실 빨리 1만 돼서 우리 우석이 형 춤 보고 싶습니다. 같이 추실 준비하고 계세요. 2만 때는 아니, 그럼요. 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좀 더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석 배우님.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한 주말에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배 많이 고프실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주말 푹 쉬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제 오늘 기점으로 추워진대요. 그럼 이제 눈도 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패딩도 이제 옷도 점점 두꺼워지고 할 것 같은데 저희 영화가 눈이 오면 생각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눈 오면 꼭 나와서 너 하나의 5분 보시기를. 저도. 감독님. 더 이상 날씨를 어떻게 드립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다고 하세요, 감독님? 어디서 들었는데 너무 춥대요.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오늘 어쨌든 GV 상영인데 이렇게 이제 반 친구들로 구성된 GV는 또 처음이어서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분들의 캐릭터에서 또 들었고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GV 때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감정의 세공이 디테일하게
잘 된 영화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네 감독님이 첫 장편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주위에 많은 분들께 이 영화를 꼭 이렇게 같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저희 토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일본어 해석해 주세요.